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이 됐네요. 4월 2일입니다. 오전 11시 프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 프리뷰 시간에는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사이에 화제가 됐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그 내용을 많이 다루곤 하는데요. 어제는 잠깐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저희 출연하셨던 임세은 소장이나 신인규 위원장이 정말 열변을 토하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예상과 저의 예상이 조금 사뭇 달랐던 것은,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의 상식과 합리를 갖추고 제도권의 시각으로 그간 정치권을 바라봐 왔기 때문에 제도권뿐만 아니라 실제 밑바닥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이죠. 저도 어찌됐든 언론밥을 참 오래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런 총선 국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만약에 따진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반대로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요. 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틀렸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바이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로 사실상 국민들의 마음과 뇌리에 별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 더 이상 신뢰 가지 않는 사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그래도 집권 2년 차의 행정부 수반에 권력 누수 형상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적은 없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표현도 저는 그간 조심해 왔는데요. 어제부터는 레임덕이자 총선 이후에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데드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 보통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치를 챙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여론이죠. 정치인들이 언론을 그래서 상대하기 꺼려하는 이유도 언론이 여론을 비추는 때론 거울이기도 하고, 언론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봐주는 그런 역할을 그간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껄끄러워하고 또 그 여론을 담는 그릇인 언론을 또 껄끄러워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론조사상 드러난 이런 국민들의 민심이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비중이 변함없이 이렇게 1년 10개월 동안 유지가 됐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위기의식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감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오늘을 관통하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 프리뷰 시간에 포커스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엇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자면은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 대통령 얼굴로 어떻게든 선거를 치러보려고 하는 이른바 친윤, 찐윤, 대통령을 위시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의사라는 집단이 그리 대단한 집단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냐? 기득권이죠. 가끔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느냐? 모든 집단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어제 이 대국민 담화라는 것은
시기로 봤을 때 이미 의정 갈등을 정부가 6주 정도 끌어온 것 같고요. 실제 국민들이 물가를 체감해서 여론조사상 그 수치가 드러나듯이 민생 물가 때문에 장만 보고 와도 야당을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그 환자들이, 그 유권자들이 의사 탓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의사도 책임이 있지만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어떤 세계의 어떤 국가의 물가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대파 가격이나 사과 가격이 저 미국보다는 싼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들어오는 돈이 적고 내가 뭔가를 사 먹으려고 장을 갔을 때 이 개별 품목 자체가 비싸져 버리면 1년 10개월 동안 정부는 뭐 했느냐? 이전 정부 탓을 하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까.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야 의사 탓을 할 수 있겠죠. 다만 6주간, 5주간 끌어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태도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의심,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왜 이럴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물가는 1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게다가 의정 갈등이라는 것은 그간 잠잠했다가 갑자기 선거 이슈로 등장해버려서 2,000명을 콕 집어서 2,000명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적어도 50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2,000명은 절대적인 수치이며 불변의 가치이며 디폴트 값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의사는 그리 대단한 집단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집단이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심지어 후보 시절에 각 지역 의사협회마다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보수 성향의 단체들입니다. 아무리 갈라칠 게 없다 한들 자신들을 지지했던 세력을 일단 갈라쳤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뚝심이라고 받아들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5천만 유권자들이 불편해진 거잖아요. 그럼 왜 굳이 갈라쳤을까? 그 목적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화물연대를 갈라쳐서 화물연대를 때려잡아서 지지도를 올렸던 상황과는 시기도 다르고 이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를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잘 때려잡는다고 언제까지 박수 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잠깐 반짝이나마 지지율의 재미를 봤겠죠. 근데 지금 의정 갈등 이슈는 재미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막 떠오른 자막 그대로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넘어서 이젠 무감각한 것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보수 성향의 단체를 적으로 돌림과 동시에 국민의힘의 각 지역의 격전지와 접전지를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집토끼마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무지, 무능, 무감각? 이제는 어떤 표현으로도 이 상황을 비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른 것은 대통령은 주류 언론이나 레거시 언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각에서 제기됐던 속설 같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밤마다 우파 유튜버들과 전화를 할 것이다. 밤마다 우파 유튜브를 보면서 국정 현안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그런 의견에 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사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증언 규모는 열어두지 않았고 2,000명 증언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고, 다만 그거를 주워 담은 사람들이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입니다. 대통령은 50분 내내 2,000명은 불변의 가치라고, 원칙이라고 고수를 했는데, 감히 아래 것들이 언론에 정부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어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도 무감각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후위를 도모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워딩이 나온 것이고요. 대통령의 발표를 사실상 좀 뒤집어버린, 곧장 반기를 든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정책실장은 한술 더 떠서 이 입장을 마치 인용한 듯이 KBS 뉴스 7이라는 방송에 나가서 2,000명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종합하자면 어제 하루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종합하자면 딱 한 문장입니다. 2,000명이라는 수칙은 원칙이자 절대 불변의 가치이지만 숫자에 매몰되지 않아 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유권자들은 이 내용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왜? 희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유튜브를 하는 분들에게, 또 실시간 소통 방송을 즐겨하는 분들에게는 뭐랄까, 또 특히 이제 연예인들에게는 늘 뒤따르는, 써먹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풀보다는 악풀이라고. 차라리 욕을 해줘야, 비판을 해줘야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것이지, 무풀, 즉 무관심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자로 어떠한 격전지의 후보를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 후보가 그러시더군요. 유권자들은 의정 갈등 이슈에 관심도 없다. 어떻게 되든 말든 그 기저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증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하도 많은 정책을 발표해서 그 2,000명 증언도 그냥 총선 전에 그냥 내뱉고 총선 이후에 될지 말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유권자들은 중앙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이슈 민감도가 굉장히 그것도 높은 수도권에 있는 후보를 인터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가 얘기하기를 의정 갈등 이슈는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다. 온갖 데가 다 엉망이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젠 정말 지친다, 한숨만 나온다. 여론조사 그대로 나온 대로 정권 심판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선거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젠 뒷북도 제대로 치질 못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논란이 커지면 고집을 피우고 목리를 부리고 우리가 맞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마치 불변의 가치인 마냥 협상은 없다, 타협은 없다, 이게 대통령의 뚝심이다. 그래서 뭐 하나 잘 된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 됐습니까?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아니면 이번 의료개혁입니까? 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달리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 이 의견은, 제가 지금껏 얘기했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으실 조선 중앙 동아에 있는 주필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 한두 달간 주필, 논설위원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은 뭘 했냐?
대통령은 이번 선거 이후에 내려와야 할 것이다. 제가 하지 않았던 예상과 전망마저 조중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듣질 않죠. 현 정부 국정 운영 방식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의정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도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0명이 왜 잘못됐냐라는 근거를 의협에게 제시해달라 라는 것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니 제가 그 입장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근데 그 정부가 하나의 이익 집단이며 기득권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이며 돈밖에 모른다고 규정해버린 의료 카르텔 집단에게 대안을 갖고 오라? 2,000명 근거가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달라? 자신들이 왜 이게 옳은 방향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 협상 당사자에게 근거를 갖고 와라? 왜 그런 걸까요? 본인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왜 2,000명이 불변의 가치인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우파 유튜버의 말을 혹시나 듣고 있는 건 아닐는지. 제가 주목했던 우파 유튜버들의 제목을 좀 읽어드릴까요? 대통령 뚝심, 의세들 당황했다. 뭐 이런 게 썸네일입니다. 대통령의 뚝심이 통했다. 부산 경남 뒤집어졌다. 국힘이 앞질렀다. 이런 썸네일을 대통령이 보고 있다면 그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제 같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대통령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메시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급은 너무 늦었고 총선을 의식한 선택도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실제 그것이 그 대국민 담화가 총선을 의식해서 나온 담화라면 더 큰일이고요.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 라는 위기의식까지 저는 가졌습니다. 명품백 의혹, 이종섭 대사, 황상무, 물가, 고발사주, 바이든 날리면 모든 것이 정치 공작, 모든 것이 좌파의 음해, R&D 연구예산 삭감, 입틀막 사건, 모든 것이 해명을 더하다가 꼬리를 내리고 다른 이슈로 덮거나 어설프게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새 주워 담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타락이란 표현도 이젠 쓰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레임덕을 넘어 이젠 데드덕으로 총선이 그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어제 담화가 이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혜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공룡의 심정이랄까. 지구 멸망 직전이다 라는 것이 국민의힘 어떤 후보의 인터뷰더군요. 이런저런 내용들 오늘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별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본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언론개혁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좀 길게 떠드느라고 떠들어봤는데 어제 대국민담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부터 나오시는데요? 아이고 그 왜 거리의 시민들이 예. 총선 과정에 제가 그 더 몰빵 유세단 예, 예. 일삼으로 전국 후보들 지지 예. 유세 현장을 가서 만나고 네. 있는데요. 예, 이 유세단의 분위기보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분노, 예, 시민들의 반응이 훨씬 예. 더 뜨거웠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심판의 분위기가 높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네. 본인이 대국민 담화라는 선거에서의 결정적으로 뭔가 좀 프레임을 바꿔볼까 싶었지만 역시나 국민들 뒷골 당기는 예. 정말 더 열받아서 잠도 안 오는 예,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기대, 예. 정말 일말에 그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이 어쨌든 대표에서 뽑았지만 예. 정말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처참한 예. 담화였습니다. 그거 뭐 안철수 네. 의원이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랬을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여론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신경 네. 쓰는 바로미터는 아마 여론조사가 될 것이고 선거 목전에 두고 이제 경합지가 흔들리거나 접전지에서 막 너무 딱 붙은 지역이 많이 생기거나 이길 만한 지역도 그런 지역이 생겨버리면 보통 정치인들이면 긴장해서 메시지 관리를 하거나 조심하는 편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됐을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영선 위원장께서는 진단을 해주시면 도대체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저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료라고 하시면 네. 뭔가 멘탈 관리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왜 분노하고 있고 왜 예.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지지도가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네. 2배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국정 과제,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도 예. 그리고 행정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예. 있는가. 본인이 직접 전국을 23차례나 전국을 민생 용어를 써서 민생 토론회라고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예, 예. 전국 순회를 하면서 토론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일방 독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전국을 돌아다니며 천조 넘게 뿌리며 뭔가 이거를 기대치로 예, 지지율로 오겠다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전혀 현장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지금 의료 대란 이 상황은 2달째거든요. 4월이 예. 지금 들어왔기 2달이나 때문에 됐나요? 저는 한 6주 된 줄 알았는데 2달 정도 2달이에요? 되고 있습니다. 어휴. 그 2월 첫째 주에 설날을 앞두고 예, 설날 예. 민심을 잡기 위해 거의 총선용으로 그러네요.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고 2,000명 정원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4월이 됐잖아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정부가 도대체 존재하고 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 예. 측근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건지 보고가 불가능한 정권인 거죠. 그래서 무소불위의 아나무인 독재, 예, 불통 예. 그리고 국민들 정말 열받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제가 이렇게 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듣지를 않는다, 들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뉴스도 청각 치료. 그러니까 뉴스도 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예, 예. 어디 뭐 행성에 다른 나라 뭐 예. 행성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왕자 써놓고 예. 뭐 이렇게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세계관이 아예 다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수 성향 일간지들의 어떤 뭐 프레임이라든지 뭐 이제 언론개혁위원장이시니까 그 언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를 얼마나 또 흐리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조중동도 그렇게 지금 해 왔었잖아요. 네, 저희 살펴봤지만 조중동에서까지 이종섭 도주대사 예. 관련한 이슈로 네. 그뭐 손절을 나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거는 모든 게 용산의 문제다라고까지 네. 성토를 했고 뭐 예. 사설에서까지 다 나와서 예. 그래서 하는 척하고 보였고 예. 하는 척인지 총선 앞두고 뭔가 이렇게 국정 기조가 바뀌나 했는데 어제를 통해 또다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거죠. 대국민들하고 나는 일체 소통도 대화도 협의도 조정도 하지 않겠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 생명 환자들은 지금 당장 생명을 잃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과 지금 민생은 안중에 높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한 예. 국민들이 유임해준 고난마저 전혀 예.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부의 선언이지 않는가. 더 이상 그 용산에 있어야 될 이유 필요성조차도 어제 대국민 담아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실했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방문했을 때조차도 물가를 잘 모르니까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것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려오는 의사들이나 일부 그 어쨌든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듣지 않고 지금 마이웨이를 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어제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언론마다 선거 기간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안 보시는 경향신문의 보도니까 다만 어제 이제 여의도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고관여층들 포함해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이 기사를 돌려봤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뭐라 했더라? 공룡의 심정이랍니다. 그러니까 해성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이 절망했는데 날아오는 해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아, 근데 저 표현은 누가 했는지 진짜 익명으로만 돼 있어서 실명이 저는 근데 너무 적확한 표현 같아요, 위원장님. 그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실제 예. 보수가 아닌 예. 가짜 보수, 가짜를 참칭했던 그 보수 진영이 자치 후보를 내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이었던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대리인으로 세웠으나 이 대리인은 대리가 아니라 예. 정확하게 난폭 뭐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예. 음주운전까지 가고 있는 예. 폭주 기관차가 정말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 거죠. 예. 네, 이로 인한 파생되는 피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예. 사실은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문제, 예. 그리고 전 국민이 물가로 인한 피해, 국제 외교 안보에 대한 피해, 네. 이런 피해들을 전 국민들이 다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히 역사적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신들이 만든 후보였거든요. 보수 그렇죠. 진영이 만든 후보였으나 그에 대해 지금 봐왔던 2년간의 예. 국정 운영과 기조, 대화와 협상, 협치, 민주주의 자체의 근간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룡의 멸종, 그다음 세기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예. 바뀌는데 예. 이번을 끝으로 우리가 예. BC 전후로 나누듯이 예. 대한민국의 이렇게 역사적인 진전의 한 또 단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처절하게 철저하게 아예 좀 제거가 돼야 될 것 같다. 전체적인 재개편이 정치 개혁, 그다음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그 재진단 개혁의 과학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을. 네. 그 말씀이시고 아까 그 공룡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별명이 좀 어제 이후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저 날라드는 운석처럼 이제 운석열이라고. 이제 이게 저는 좀 슬픈 장면인 게 뭐 물론 이런 사진도 나오고 이게 뭐 조롱을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대한민국이
해화과 풍자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 씹는 게 스포츠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나를 얼마든지 씹어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노 대통령 아무튼 뭐 그때는 정말 막 그 입버릇처럼 길거리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조롱을 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 대통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줬던 시기가 있는데 요즘 좀 상황이 좀 달라서 나라가 좀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조롱을 받는다는 게 아이고 안쓰럽다는 표현 하기도 좀 그렇네요. 뭐냐면 자업자득이어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예. 대한 평가나 판단 자체가 이제 스웨덴의 다양성 지수,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 평가를 하는 곳에서도 예, 민주주의의 후퇴와 네. 함께 독재화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예, 판단이고 언론 자유 지수도 급격히 추락했고 예,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예, 해외에 출장 가기로 했다가 뭐 3일 앞두고 안 간 것도 그렇고 예. 호주 대사로 보낸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은 그러면 그거를 안 보고 있나요? 예, 국제적인 망신인 거죠. 범죄 피의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보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규탄하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어제 이거 나오고 아까 제가 시간 순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국민의힘 반응을 이제 그 마치 대변하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유세 현장에서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느냐. 있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책임 아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뭐 원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데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느냐 이제 이건데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저는 이제 이것도 좀 주목해봤거든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예. 비겁한 발언입니다. 선 긋는 거죠? 그쵸, 선 긋고 나랑 윤석열은 다르다라고 하려는데 예. 자웅동체, 우리는 일심동체로 봐왔었던 거고 검사 선후배로 직계로 우리는 예. 서천화재시장에서 예. 명백히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진을 우리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예. 한동훈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제는 대통령과 네. 당은 다르다라고 하려는데 이미 그 기회를 우리는 국민들은 줬어요. 그럼요. 김경률 비대위, 예, 예. 비대위가 출범할 때 예. 윤석열과 어떤 결로 갈 건가라고 예. 했을 때 명품백 수수 영상 뇌물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예, 예. 한동훈은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된다라고 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말을 바꿨잖아요. 예. 말을 바꿨고 마리 앙뚜아네트 말했던 김경률 공천하기로 했다가 공천도 취소시키고 예. 고개 숙이고 사죄하면서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이 막가파식의 행정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해 브레이크 걸 예. 자신이 없음을 선언했어요. 그랬는데 총선 앞두고 다시 뭐 나랑 다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나한테 없지 않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비겁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입니다. 예. 국정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물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장관들 데리고 대책 회의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관련한 총선 관련해서도 사전에 어떤 총선을 치를 것인가라는 로드맵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바뀐 국민의힘 모습 보여준 적 없잖아요. 공천의 책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거든요. 그럼요. 공천권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저희가 1, 2, 3탄으로 쭉 예. 지금 그 박영식 11에서 방송해왔던 내용들 공천의 실패의 책임자는 한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당사자한테 있음에도 나한테는 책임이 없지 않냐? 이렇게 그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 국민들이 심판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윤석열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한동훈과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 분노인 거거든요. 예.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저희가 이제 가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저도 뭐 101석 할까 말까라고 지금 상황에서 보거든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근데 만약에 100석을 못 하게 되면 대패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패를 하게 된다는 우리 가정을 하고 한동훈 대표의 미래,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쓰고 버려지는 카드로 남게 될까요? 정치사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예. 본인은 지금 뭐 캐비넷에 뭘 들고 있는지 예, 예.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관련된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유세장에서는 저는 끝까지 갈 건다. 저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발언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계속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발언도 하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거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매일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비대위라는 것은 이번 총선 예.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을 예. 슬기롭게 잘 극복하자. 우리가 그 강서구청장 김태우 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예. 전 지도부가 물러났고 예.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총선을 맞이하라라는 비상의 임무였는데 예. 비상의 임무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이 끝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한동훈의 운명은 짐 싸서 예. 그 수사 받을 대비를 해야죠. 특검의 한동훈 딸과 관련된 문제 예. 그리고 손준성 고발 사주에 예. 대한 본인을 피해자로 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대비하는 본인의 그 자구책을 마련하는 자연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뭐 해외 출국도 반드시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도 안 간다 그랬고 네. 뭐 어디 안 간다 그랬으니까 실제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볼 일이고요. 어제 오늘 있었던 대국민 담화를 둘러싼 여권의 상황 또 이제 전망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언론을 좀 짚고 또 아까 잠깐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1, 2, 3탄 짚어봤던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론 쪽은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YTN 사장 임명한 대목을 저희가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YTN도 유진그룹에 넘어간 이후에 잡음이 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YTN을 민간으로 매각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예. 무도한 네.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민영화 시도였는데 예. 이 민영화 시도는 YTN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MBC와 KBS, ETV까지 예. 노리고 있는 아주 오래된 보수 우파 정권의 수건이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권의 감시, 비판, 견제를 하는 언론들을 철저하게 민영화를 해서 사형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기업주의 이익에 맞게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감시, 비판보다는 기업주의 이익에 맞는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의 공공의 가치인 국가 권력, 그다음 예. 정치 권력 그리고 재벌 권력에 대한 예. 감시, 비판을 모두 무너뜨리겠다라는 예. 계획인 거고 예. 그거의 첫 단추가 예. 사실은 우리 이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조례 이런 것들 없앴고 사장 날렸고 프로그램 예. 개편했고 예. 그다음 이제 YTN이었는데 YTN은 민간 매각을 지금 한 거고 예.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제 그 회사와 시청자위원회와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구에서 예.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뽑아왔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다 어기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사실은 이분의 이름을 다시 들이리라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까 원래 아셨던 분이에요? 네, 저는 네. 이번에 처음 뵀는데 이분이 네. 좀 히스토리가 있었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백 사장. 그렇죠. 저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언론 네. 운동할 때 미디어 활동가 할 때 예. YTN의 해고 사태 6명 노종면 우리 그리고 우장균 네. 이렇게 딱 6명의 해고 사태를 만들었던 이제 구본한 낙하산 사장 반대 저지 투쟁을 했던 YTN 투쟁의 그 실질적인 경영 기획실장으로서 해고하고 프로그램 개편하고 30명을 징계하고의 총체적인 책임자 당사자였던 겁니다. 실행 책임자 이 회사 출신이면서 구본홍 YTN의 아랫단에 있었던 사람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구본홍을 모셔오고 YTN을 이렇게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 김백 전 상무인데요. 예. 저는 이 분의 이름이 뭐 공정언론 무슨 시민연대 보수 진영의 예. 그 시민단체를 만들었을 때 예. 초대 뭐 또 대표를 했다고 예, 하는데 예, 예. YTN 이후에 이제 예. 아예 보수 언론 보수 시민사회로 가서 그쪽 활동을 계속 하나 보다 했는데 예. 이 YTN을 정말 해체시키고 YTN을 탄압했던 그 주역이 이명박 정권 그리고 우리가 했던 최시중 이 시절에 김백이 지금
백학해서 돌아와서 사장으로 온 거예요. 김백이 컴백한 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김백의 컴백인 거죠. 근데 이분 직함이 뭐 상무 하는데 이분이 다른 어디에 상무를 하셨던 분인 거예요? YTN의 상무였던 YTN의 거죠. 상무? 네, 네, 네. 유진그룹의 네. 상무가 아니고 YTN의 상무였던 분. 그래서 이분이 아. YTN의 내부 출신으로 YTN을 죽이는 당사자였던 천병이었는데 이 천병이 다시 복귀를 했고 유진의 미션을 받아서 이제 YTN을 철저히 민영화, 사형화하는 과정에 가장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예. 과거 보여줬던 전력이 언론인들을 해고했던 예. 후배들을 이제 가차없이 해고했고 지역 발령 내렸고 30명 넘는 직원들을 징계를 했던 예. 그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의 복귀의 첫 일성이 뭐냐? 예. 박민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또 사과하고요. 그렇죠. 박민 KBS 사장이 내부의 진상조사나 공정방송에 대한 평가도 없이 예. 네 편의 프로그램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고 그날 밤에 앵커 바꾸고 첫 보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KBS 내부에서 저항이 있어서 예.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YTN 김백 또한 사과 방송 사과를 하겠다. 예. 그것도 김건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 줄리 보도가 잘못됐다. 그 저희 영상 준비된 게 있어서 요 내용 네. 잠깐 그럼 보고 짧게 가시죠.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김백 씨가 상무일 때 가장 방송했어요. 이른바 줄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발 무슨 방지를 잘못을 약속하는 고백해요? 대국민 잘못은 당신이 토론을 통해 고백해야지. YTN 노조원들은 과거 YTN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공정방송을 훼손했던 김 사장이 정권 충성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끌어내세요. 업무 방해하는데. 당원들의 목소리도 못 듣습니까? YTN 노조는 김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권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해 민영화됐다는 걸 실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YTN을 민영화할 때 이유는 공기업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된 거예요. 예, 구성원들의 반발 속에 어쨌든 김백 사장은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걸 보면 YTN의 이제 미래도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사장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줄리 보도를 그러니까 YTN이 뭐 어디를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민영화를 통해 효율화하겠다, 공기업을 효율화하겠다라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네. 언론사들을 민영화시키면서 네. 이렇게 정권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땡윤 뉴스 KBS가 바뀌어서 KBS 신년 대담 또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네. 명품백 수수에 김건희를 피해자로 운운했던 그런 보도 형태를 지금 YTN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모든 대한민국의 뭐 공적 매체들을 통해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미 조중동, KBS, SBS 거의 한 목소리로 이 정권의 비위나 문제, 부패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 또 YTN의 24시간 보도 전문 예, 채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도 전문 채널을 통해서 또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땡윤 뉴스들을 재반복하겠다라는 거고 첫 일성 자체가 김건희 줄리 보도했던 가장 예. 불편한 보도를 예, 했던 예. 내용에 대해서 예. 사과하겠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라는 기치를 들고 취임 일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직감적으로 드는 게 두 가지인데 저는 그 줄리 보도를 못 봤습니다. 실제 YTN이 보도 한 줄도 몰랐는데 두 가지인데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줄리냐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한들 그것이 공영방송이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민영화해야 된다. 라는 논리로 가는 거는 일단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보도가 잘못됐으면 그 보도만 탓을 하면 되는 것인데 민영화의 이유가 마치 그 줄리 보도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보도를 안 봤지만 YTN이 직접 취재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줄리다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매체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인용 보도를 YTN이 한 거인 거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음. 줄리에 대해 발언을 했던 뭐 예, 안혜욱 예. 선생님 네네네. 그 보궐선거 후보로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도를 안 해야 됩니까?
줄리 의혹이 있고 줄리 의혹으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정치 현장에 있다면은 YTN은 그 보궐선거를 보도를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어디 전주 어디에 그렇습니다. 후보로 나왔는데 그 인물의 배경은 김건희 여사가 어디 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라고 것 하는 또한 것도 보도를 해야죠. 근데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인식이나 방향 자체가 예. 그 여사에게 불편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에도 왜 잘 여사를 이해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예, 안 예. 되고요. 예. 근데 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틀막 정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지금 어느 시기인데 방송국의 사장으로 취임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 일성을 가지고 취임을 하는지 YTN의 어제 취임이었는데 이후로의 언론에 대한 예. 이슈와 관점들이 황상무의 칼틀막 이후로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시끄럽겠네요, YTN은. 네. 근데 이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KBS 장악을 하는 대외비 문건에 대한 발견인데 요 내용 제가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요거 보고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문건 제목입니다. 박민 신임 사장이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돼 있습니다. 모두 18페이지 분량. 대외비라고 돼 있습니다. 박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별로 해야 할 일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고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문건 내용은 착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국민 사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파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취임 당일 전격 단행된 인사에서 부사장, 본부장급, 핵심 국장급 간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문건은 또 임명 동의 대상인 보도, 시사 관련 국장 5명을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라면서 이번 단체 교섭이 이런 독소 조항들을 폐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임명 동의제란 제작 독립성을 위해 많은 언론사들이 시행 중인 제도로 소속 직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국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이제 그 핵심은 뭐 워낙에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드리면 어떤 대목들이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저는 이런 문건이 작성된 배경이 뭔가. 그러니까 박민 사장 취임 전에 이게 작성이 된 것으로 네네네. 보여지고요. 네네. 취임 전에 만들어서 분명히 사전 모의 예. 만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역사를 되돌려 제가 리셋 한번 해드릴게요. 예. 2008년 MB 8월에 때? 네네. MB 때 예. 최시중 방통위원장 예. 그리고 청와대 수석인 이동관 예. 그리고 나경원 그때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나경원 그리고 국정원 2차장이 예. 김인규 사장 후보와 합동 회동을 했습니다. 네. 회동을 했고 그 회동한 논의 내용이 이후로 KBS의 박인규 사장이 낙하산 사장으로 진입했고 네. 이게 다 그 실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2024년 반복이 되는 2023년 박민 사장 취임하는 과정에 거네요. 예. 이게 그대로 지금 이 문건은 취임 전에 작성이 됐고 예. 취임 즉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예. 써머리가 돼 있고요. 예. 우리가 또 봤던 MBC 예. 장악 문건, 예. MBC를 블랙리스트들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편하고 없애고 예. 해왔던 예. 국정원 문건이 이미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예.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배후가 있는 거고 내부 작성 자체 문건으로 보기에는 큰 틀에 이거보다 더 상단의 논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 과거 전례도 방통위원장, 홍보수석, 집권여당 그리고 정보기관.
국정원 2차장 그리고 KBS의 후보자까지 모여서 밀실에서 예. KBS를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 내부 장악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KBS는 그 문건에 대한 그거는 이제 문건은 발견이 안 됐고 예. 만남 자체가 노출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할 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으로 고발을 했던 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반추해서 보면은 지금 박민 사장과 박민 사장을 보내기 위한 예. 기관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예. 만나서 KBS의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정보를 네. 잘 아는 KBS 관계자가 있었겠죠. 네, 예, KBS 분명할 관계자의 참여로 예. 방향을 이미 설정한 거고요. 예. 지금 작년에 취임해서 예.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의 거의 50% 이상은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장 임명 동의제 예. 예. 하지 않고 해야 예. 하는 방법들, 예. 그 단체 협약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는 예. 거.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 그다음 뭐 방송법 위반, 이 문건 자체만 가져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지금 실정법을 위배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내부에 노조와 회사 간의 그 이간질하는 갈라치기 하는 방법론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파괴적으로 혁신,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혁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KBS 파괴를 위한 문건이 작성된 것들의 배경을 저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예. 이미 봐왔던 2008년에 MB 정부에서 자행했던 KBS 예. 장악의 과정, 예. 똑같이 KBS와 그다음 YTN 예. 그리고 이후로 MBC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진을 거로 건들면 보여집니다.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엄중한 민주주의 도전이고 방송법 도전이고 방송자유, 그다음 민주주의 도전이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건으로 보기에는 저는 이 무게와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예. 총선과 함께 이거는 바로 국정조사,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 이슈입니다. 예. 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는 뭐 이거 보고 나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정확하게는 16년 만에 그렇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는 아마도 2008년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방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송 정보 용산과 함께도 연계돼 있을 실제 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기관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한번 장악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희가 준비한 썸네일을 보시면 후보들의 면면이 나와 있는데 1탄, 2탄은 3탄으로 해서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이 밤을 새서 만든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이 지역구의 후보들, 이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은 후보들이 또 있어요. 그 개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국민의힘 최악의 후보 20명씩 2번 했고 마지막에 24명 했는데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벌써 잊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네. 우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의 그 사명과 공천 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해야 될 과정이었다 싶어서 다시 한번 복기가 필요해서 몇 분만을 다시 또 골랐습니다. 네네. 일단 그 화면 중에 1차, 2차, 3차 명단을 다시 보여드리고 예. 종합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탄부터 저희가 네. 가보겠습니다. 1탄 때는 사실은 국정농단 헌법유린 특별사면의 대상이었던 예. 그 우리 국정원 댓글과 그리고 탄핵 관련한 이슈에 계엄령 문건을 썼던 분, 이분 한 분은 공천이 안 됐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는 이종섭 호주 대사로 예. 가는 시기부터 그 최수근 상병의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신범철, 임종득을 처음부터 저희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조작과 그 예. 김성교 예.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친일 망언의 당사자들 성일종, 정승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특별사면에 공천했던 장영하 그리고 그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었던 정진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상 최대 이해충돌 광급 공사했던 박덕흠과 또 아직까지 공천 취소 안 됐죠. 돈봉투 수수 영상의 당사자 정우택, 그리고 탄핵 세력들이었던 유영아, 도태우. 근데 이제 도태우는 혼자만 공천이 취소됐고 망언으로는 장해찬이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농단에 패스트트랙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 문제 제기했고요. 그리고 MBC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해서 유죄를 받은 분을 특별 사면한 김장겸 비례대표 했고, 또 저희가 이걸 이슈화해서 그런 건지 그 묻어가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죠. 코바나 컨텐츠의 김건희 지인들이었던 진양의 김행 두 분은 비례 의원으로 될 것 같았으나 공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참 잘한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2차로 살펴봤던 분들은 망언, 역사 왜곡, 그리고 친일 망언의 당사자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말실수, 말꼬리 잡기를 언론에서 부풀려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의힘은 DNA 자체가 친일 역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때 친일 망언과 5.18 망언, 제주 망언 10명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조수연 후보는 상관왕이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조수연 후보와 그리고 성일종 후보, 그리고 정진석, 정승현, 박민식, 그리고 이제 그 뭐 장관이었던 분들, 서울 서대문의 박진, 그리고 광주, 이분 이제 다른 분인데 동남구의 박은식 후보, 태영호 후보는 구로울에 공천됐죠. 독도와 제주 4.3, 일본 영토에 대한 망언과 제주 4.3에 대한 김일성의 지령으로 있었다라는 태영호, 그리고 이제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여했던 또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는 나경원, 그리고 5.18 망언엔 오지성, 이 10명을 또 우리가 최악의 망언자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이슈가 있었던 이혜훈, 송동구 의뢰 이혜훈 후보, 그다음 강동갑의 전주혜 후보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뭐 논문 조작 이슈로 남양주의 윤학준 후보, 그리고 그 임차인 관련한 발언의 당사자 윤희숙 후보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이제 네 분은 언론 윤리 강령 위배여서 이분들은 좀 지금의 언론의 문제점과 연계해서 짚어봤던 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영의 동작갑,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문제죠. 갭 투기 이상의 대출을 많이 받았던 당사자고, 이른바 이제 아빠 찬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건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마어마한 대출로 양평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10주기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재판 중인 아산갑의 김영석 후보를 2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탄에서는 그 무책임한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한 괴를 한 무책임한 장관들의 출마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망언, 성범죄 변호인단들, 이해충돌 당사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추경호 부자 감세 56조 했던 추경호 전 장관이 대구 달성, 여기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장관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출마한 지 3, 4개월 만에 출마했던 산자부 장관이었던 수원시병의 박민규 후보, 또 3차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수진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민주당이 뭐 공천 내로남불이다라고 한동훈이 했던 발언, 자기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후보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 들여다보니 저는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자만을 두둔했던 변호사만을 골랐었고, 그때 보여줬던 후보들 아주 많았지요. 조수연 후보, 그다음 울산 남구의 김상욱 후보, 양천구 갑의 구자령 후보, 의정부 을의 이영섭 후보, 그리고 인천 부평을의 이현웅 후보, 그다음 대구 달서 갑의 유영아 후보, 이런 분들은 아동 성매매 가해나 그다음 집단 성폭행을 변호하고, 또 본인의 이 성폭행 변호에 대한 홍보를 일부로 하셨고, 홍보했던 이분들을 단체로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자, 뭐 양문석 후보 문제 제기하는데, 당사자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이해관계, 이해충돌 당사자였던 어쨌든 박덕흠 후보가 있고, 본인 회사에 맞는 본인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에 도움되는 법안을 발의했던 평택갑의 한무경 후보가 있고요. 또 본인의 그 치킨 관련 회사를 백지 신탁하지 않고 형제와 자녀에게 대물림을 시켰던 김포을의 홍철호 후보,
좀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했던 법들을 거부했던 당사자들, 민생법을 거부했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구 수성갑의 후보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 당대표 살며시 내려놓고 공천을 유지받았던 예. 모든 민생법의 거부를 막았고, 특검법,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을 다 막았던 김기현 후보 말씀을 드렸고, 이 세 분은 정말 좀 폐륜인 거죠. 막장 폐륜의 발언들을 했던 이태원 참사의 망언들을 했던 당사자들, 대구 서구의 김상훈 후보, 그리고 강원 강릉의 권성동 후보, 그리고 영천 청도의 이만희 후보를 3차 명단으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또 이제 망언의 당사자들이었는데, 요 이제 예. 요분도 그죠. 예. 저희가 늘 짚어보면 지금 댓글로 잠깐 나옵니다만 비 좀 더 오면 좋겠다 하셨던 분이죠. 수해 피해 현장에서 사진 아하. 찍기 위해 비 좀 도왔으면 했던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후보 예. 말씀드렸고, 예. 바이든 날리면의 당사자이자 또 최근 남편 재산 신고 관련해서 누락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성남 분당을의 후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나경원 후보 세 번째였는데, 예. 나 혼자 산다 저출생의 원인이 이런 예능 프로 때문이지 않는가라고 했던 예. 원인을 정말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예.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국토위에서 법을 빨리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법 예. 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제 포항 북구의 김정재 후보, 그쵸. 전세 사기 네, 대책 관련돼 가지고 네, 특별법 예. 지연의 당사자였던 간사로서의 이분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포항 북구니까 이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시겠다. 포항 북구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섭 호주 도주대사에 대해 두둔했던 이혜훈 중구 성동을의 유보, 참을 수 뉴스도 안 없습니다. 봤던 분이었죠. 예, 이혜훈, 네. 인요한 이 두 분은 참을 네. 수 없습니다. 예, 이종섭 죄 있는 게 확실한가? 예. 이런 발언했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 후보로 준비돼 있고, 또 대파를 전 국민적으로 알려주신 이분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홍보 대상을 드려야 될 그 이수정 후보, 경기 수원정에서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물론 개인이 예.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물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죠.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은 이제 종합으로 종합. 이 56명이었는데요. 예. 이분들 중에 다시 잊지 말자, 상기하자. 왜 우리가 국민의힘의 공천이 민주당의 한 명 한 명에 대해 언론들이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쓰고 또 쓰고,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자료까지 찾아가며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흠집 내기를 하고 있으나 민주당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예.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국민의힘 이 후보들은 사죄도 잘못했다, 반성도,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대책도 발표하지 않는 후보들입니다. 그런 기사 자체가 사실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정작 집권 여당의 공천과 집권 여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눈 감고 봐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서울의 소리나 예. 대한 매체들이 예. 제대로 목소리 내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실제 종합해서 갖고 오신 인물들의 면면이 매번 나오셨을 때 강조하셨던 분들만 모아오셨네요. 네. 네, 이분들은 좀 심했다 싶은 분들이죠. 네네. 1탄부터 말씀 1탄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들어가 있는데요. 예. 한 달이 좀 지나서 그렇고 서천호 전 국정원장은 사천 남해 하동으로 공천됐습니다. 근데 이 공천 지금 말씀드리는 상위 세 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고 한동훈의 공천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예. 가장 문제가 있는 세 명이고요. 예. 국정원 댓글 수사로 윤석열이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여졌고 유죄를 받았고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고 전 국민적으로 국정원법 개정했고 공무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까지 했고 촛불로 대한민국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한 거에 대해서도 후속에
정부 기관이 이 사건을 덮는 것까지 재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까지 확정된 사건인데 이거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경찰 댓글 수사로 당사자로 기소하고 구속하고 구형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3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고요. 특별사면에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용선 충남 당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분 또한 국정원 불법 여론조작으로 유죄가 됐는데도 심각하네요.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처장 때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특별 사면한 사면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사면을 있죠. 해준 거죠. 네.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동훈한테 한동훈한테 있죠. 공천권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에서 공천을 해준 당사자들입니다. 뭐 물론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본인들이 30년 구형까지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고 이제 뭐 의정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단수 공천 주고 본인들이 구속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다음에 유죄받게 하고 사면까지 해줘서 공천까지 주는 걸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국가기관의 공무원들 조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권을 내서는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예. 헌법을 위반을 해서까지라도 충성을 하면 이유로 이렇게 보상을 국회의원 자리로 보상을 한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공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대통령의 공천권 남용,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거로 보여지고요. 예.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출마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국민 저건 그것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뭐 포용과 화합, 여야 진보 보수와 함께하는다는 차원에서 수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이제 뭐 윤석열의 결정이니 그럴 수 있으나 이 건은 다르지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책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 사면이고 한동훈의 공천인 겁니다. 그랬고 우리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를 했던 우리 그 MB의 민정비서관이었고 남부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여서 또 이거는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진모 후보죠. 그렇죠. 청주 서원구의 김진모 후보 또한 특별사면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이 또한 민주주의 국기문란의 당사자들을 이렇게 사면하고 공천한 것들 다시 한번 복귀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 두 분은 신범철, 임종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우리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자 호주 대사, 도주 대사 지금 사퇴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은 우리는 다 해결했다. 황상무 핵칼 테러 사임했고 이종섭 지금 대사에서 대사직을 사표를 했다. 사표 수리했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했다라고 하는데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인 거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관련해서 직접 혐의 사실을 넣어라 빼라, 죄명을 넣어라 빼라, 몇 명을 해라 말아라를 직접 지시한 이종섭 밑에 실행 단계의 핵심 피의자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자인데 천안갑에 단수공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종두 국가안보실 2차장 또한 사령관에게 직접 두 차례로 10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을 경찰에서 가져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과 그 윗단의 단계에 이종섭의 지시를 받고 그다음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두 사람이거든요. 이 두 핵심 피의자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출국 금지된 당사자를 국회에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되면 입법부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분들이 국방위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 방해이자 면책특권을 이용한 그리고 국회로서의 입법부로 보내주면서 거꾸로 민주당에서의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에 방해를 하기 위한 명백한 수사 방해 공천이자 입을 다물면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준다. 재벌의 이익을 대신하면 재벌은 돈으로 주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이 여당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은 자리로 책임을 져주잖아요. 자리로
이 수사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막음 공천인 거죠. 예. 이 공천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 최수근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맡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관련한 그 해병대원들의 예. 그 선거 과정에서 지금 전국을 예. 다니며 해병대원들이 영상이 있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잠깐 그 영상 영상을 보시죠. 잠깐 저희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종득 낙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입었던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로 복장도 통일했습니다. 최상병 기록이 경찰로 입첩되던 지난해 8월, 당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나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선 겁니다. 대구 경북을 우습게 보고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혐의자를 영주 영양 봉화에 내리고자 이종섭 도주대사 마냥 도피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날 영주를 찾은 예비역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사는 지역도 서울에서 경남까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저렇게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동지였던 사람에 대해서 동지이자 또 후배이기도 하겠죠. 해병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또 펼쳐지고 있을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천안갑의 네, 이 신범철 해병대 후보. 전우들이 신범철 후보에 대해 예. 진상규명에 대해 이 공천을 왜 했느냐라고 예. 규탄하는 지금 그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나옵니다. 뭐 1탄, 2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예. 일제강점기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해서 친일 망언의 대표적인 인사였는데요. 네. 그다음 또 제주 4.3 항쟁, 예.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성범죄, 집단 성폭행의 변호 이력이 있어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당사자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 또 있습니다. 대전, 본인이 대전 후보인데 대전 3.8 민주의거에 대해 예, 또 예, 모욕적인 맞네요.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 뭐 쓰는 네. 게 맞냐 이런 발언들을 예, 예, 했고요. 예. 또 5.18 희생자에 대한 망언도 이어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 대전의 100억대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대변한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변호한 변호 이력이 또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의 공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대전 서구갑입니다. 네, 문제를 삼았을 때 그 도태우 장해찬 예. 취소했을 때 같이 취소할 이상의 발언들을 해왔던 분인데 여전히 공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충남 태안 서산입니다. 여기에 성일종 삼선 국회의원인데요. 자, 이토 히로부미 관련한 그 역사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인재를 우리보다 훌륭하게 키웠다라는 설레로 자랑을 했던 극우주의 역사관을 보였던 분인데요. 이에 대해 이제 대학생들이 문제 있다라고 점거 농성을 했는데 이 대학생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 국민들이 이렇게 발언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왜곡 그리고 우리 역사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학생들에 대해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지역 선거를 보면은 아 고생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알겠으니 이후로 학생들과 다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해 보자라고 예.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예. 이들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3선 예. 의원 정도 되면은 석방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혀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구속에 이르게 된 상황이고요. 예. 또 이분은 그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해서도 오염수가 맞다. 예. 핵 폐기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일본 대변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5선 의원입니다. 이분은 친일 여기도 격전지인데. 네. 예. 친일 망언으로 조선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재판 중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자 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엄청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이고 예. 또 친일 관련 망언의 발언에 왜 그런 발언들을 하는지 이분은 이제 조부가 창씨 개명했고 그 뭐 엄청난 군수 물자를 조달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걸로 당시에 이제 창씨 개명의 조선 총독부에서 칭송할 만큼 했던 가족의 내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 연수갑에 정승연 저서를 써서 반일 감정에 대해 이렇게 열등의식 우리 국민들이 피해의식이 있지 않는가라고 예.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대한 폄하를 했던 당사자의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강서을의 박민식 후보입니다. 예, 이분은 국가보훈부 본부 장관을 하셨던 장관이었죠. 분이시죠?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간도 특설대로 조선인을 직접 토벌한 네. 우리 그 백선엽에 대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최대의 영웅이다.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립현충원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참, 좀 국민들께서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들 하신 분들 이 5분에 대한 네, 다시 핵심 한번. 내용을 저희가 좀 네. 짚어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쨌든 국회법 위반에 당시 원내대표로서 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빠루를 들고 예. 국회를 정말 점거하고 회의 방해하고 의원을 감금하고 예. 했던 주역 당사자입니다. 예. 여러분이 기소돼 있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기도 해서 했고 또 친일 왜곡 관련한 어쨌든 발언들 그리고 우리 반민특위에 예.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켰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박민식 후보 같은 예.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출생의 원인을 뭐 예능 프로를 빗대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좀 민생경제연구소랑은 또 악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 차례 자녀 입시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점도 계속 고소 고발했었으나 대부분 무혐의가 됐고 또 보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허위 경력을 기재했는데 예. 경력은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책임을 보좌관한테 미뤄서 보좌관이 벌금 80만 원을 받게 했던 오. 당사자 나는 문제였고 보좌관에게 책임을 물었던 당사자이기도 해서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예. 국회 농단의 또 주역이기도 해서 예. 몇 관왕으로 뽑혔던 당사자여서 잊지 예. 말자. 그리고 동작을 여기가 유사명 후보가 격전지니까요. 예, 네, 격전지니까. 서울의 바로미터 격전지입니다. 예. 국민들이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의 예. 그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또한 그 박덕흠 의원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뭐 1,000억 이상의 당군일의 최대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은 네. 옥천 영동 계산이 쉽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네. 쉽지 그런데 저희가 다시 살펴보니 않죠. 예. 그 사건 이후로 예. 또 다시 또, 보니 음. 서울시 산하 오세훈 서울시 시장 이후에 예. 산하 기관으로부터 예. 광급 공사들을 많이 받아서 290억 이상의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케이크도 잘랐잖아요. 네 당선 축하 이거는 사실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거든요. 말도 투표가 안 돼. 한참 진짜. 남아 있는데 말도 이미 안 되는 일이죠. 당선을 축하한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아,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후보들에게 정말 다시 표를 주고 싶으신지 예. 지역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박덕흠 후보를 다시 공천 주신 분도 강조하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예,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해야 되고 오송 예. 참사 진상규명 해야 됩니다. 또한 세월호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제대로 진상규명 해야 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진상조사 특위가 떴는데 예, 이 특위를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예, 충남 아산갑의 김영석 후보. 예, 예, 이분 그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될 공무원들 파견을 중단시켰고 예,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활동 기간을 연장을 중단시켰고 예, 이 조사 총괄을 해야 될 국장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도 받고, 그러니까 세월호의 국정조사를 총체적으로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의도적이었네요. 근데 그러면? 이분에 대한 어쨌든 2심 선고가 네. 4월 16일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에. 당일에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예. 우리 국민들의, 특히 충남 아산갑에 계신 유권자 와.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그 배가 침몰하면서 예. 우리 정말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을 잃었던 그 마음 잊지 않고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안, 아산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데가 많으니까 천안갑, 아산갑, 네. 천안, 아산, 갑갑 이쪽이 네. 아주 갑갑합니다. 예. 네. 정말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저는 그런 예. 마음입니다. 예. 그 다음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특별 사면돼서 공천을 받을까? 사면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단수 공천한 거는 한동훈입니다. 자, 경기 성남 수정의 장영하 변호사, 정말 그 조폭 돈다발 가짜 사진을 유포시키고 네. 국회에 가서 발언하게 만들었고, 예. 이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가 됐는데 특별 사면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은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천 계양을 지난번 직전 선거에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가 됐거든요. 예. 네, 장영하 변호사, 이분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되는지 정말 또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라는 후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나 보네요. 아, 정말 예.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짚었던 네, 정우택 후보의 경우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여기는 뭐 예. 지금 이제 무소속 아니죠, 출마 자체를 안 하는 걸로 뭐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수사의 대상자가 돼야 될 그렇죠. 수사받아야 상황인 거죠? 됩니다. 당장 예, 예. 수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도 이제 기억해야 될 인물,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인천 계양을의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님, 예. 여기는 시민사회 단체가 꼽은 최악의 후보 1위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했던 1차, 2차, 3차에도 계속 등장을 했고요. 예. 예, 뭐 양평 고속도로 우리 그 주가 조작의 당사자이자 뭐 우리 명품백 뭐 예. 김건희 여사를 예. 위해서는 예. 뭐든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죠. 아닐 수가 있는 네. 건지는 뭐 네. 일단은 여사 땅 알았다면 장관을 걸겠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정치 생명 지금 안 걸고 있죠. 예. 이천수 후보랑 이재명 네. 대표 선거 유세 현장 계속 방해하면서 네. 정말 이천수가 후보인지 네. 본인이 후보인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쨌든 수차례 거짓 해명했고요. 그리고 정치 생명을 걸기는커녕 네. 인천 계양을 해서 또 계속적으로 선거 방해까지 하고 있는 수준의 전 장관입니다. 대표되는 양평 고속도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압도적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로 심판을 해야 되는 그 당사자입니다. 심판으로 해서 정치 생명을 우리 시민들이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인 네, 네. 분이죠. 이분도 이제 네. 경기 여주 양평 김선교 후보인데, 이분은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그 의원직이 날아갔던 분이 그렇죠. 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예.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가 됐고요. 예. 이것도 당사자가 책임 안 지고 이제 회계 책임자를 책임지게 해서 회계 책임자가 유죄가 되면 본인이 의원직이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의원직을 예. 잃었던 분이 다시 공천을 받은 1년간 거죠? 여주 양평에는 시민들이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랬던 당사자인데 다시 이 나왔네요. 당사자를 다시 공천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또 네.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뭐 중심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자죠. 왜냐면 본인이 했던 발언입니다. 내가 허가 잘 내줬다. 이거를 예. 장모와 가까운 사이고 예. 본인이 허가를 많이 내줬다라고 발언까지 했고 예.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 양평이 44년간 계속 국민의힘이 공천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대 그랬기 후보가 때문에 최재관 후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죄가 돼서
의원직이 상실됐음에도 예. 또 공천을 하는 이 국민의힘의 무도한 공천인 거죠. 예,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오케이 하신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동작갑입니다. 장진영 후보. 예, 재산이 몇 년 전에 4년 전인데요. 재산 신고 6억 했거든요. 6억. 예. 그런데 2021년 공리 일대에 아파트가 개발 중인데 예. 이때 새 필지를 샀고요. 새 필지를 샀고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서 예. 거의 99%의 대출로 78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예. 그래서 79억짜리 땅을 嗯 78억 5천으로 대출 받아서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대출 모든 과정을 문제 언론들이 삼고. 예. 예, 그리고 그 사죄했고 사과하고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제가 네, 처음 단독 보도해가지고 보도했습니다. 봤는데, 예, 참. 그리고 이거는 양평 공흥리 일대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예. 그 변경 수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발 호재가 있는 이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 받는 과정이 맞은지 정당한지 예. 그리고 그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증 보도가 일체 없어서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감시 비판을 해주시길 바란 상황입니다. 부친 찬스 대출 의혹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언론 보도가 막 그렇게 막 따라붙는 것 같진 않아요.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10분의 턱없이 1도 부족합니다.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나머지 두 분 남았는데요. 자, 서울 강동갑입니다. 여기도 오차 범위 안에 격전지인데요. 그 전주의 후보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치 후원금을 직원들 급여에서 예. 10만 원씩 공제해서 예. 당사자 동의 없이 네. 특정 후보 후원금으로 냈다?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불법 선거인데요. 예. 불법 정치자금인데 예. 이거를 지금 강동의 새마을 강동 농협에 과장급 이상 직원 월급에서 10만 원씩 공제해서 국민의힘 전주의 후보에게 후원금을 주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중인 있고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역대 봐왔던 행위 중에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나 방법론이 네. 정말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 대놓고 이분이 판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나는 무관하다, 예, 나는 예.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예. 하는데 이거는 수사해봐야 아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수사가 되면은 이거는 당선 유무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스 중구 후보입니다. 성동갑입니다. 여기 전현희 의원님이 뛰고 있는 곳인데요. 예. 임차인으로 아주 본회의 때 유명세를 떨쳤던 당사자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 정말 국민적으로 저도 임차인인데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잘못됐다라고 예. 큰 이슈를 만들었는데 예. 알고 보니 예. 본인의 부친이 농집밥 위반으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냈었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KDI 근무했었던 거여서 내부 예.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네. 다시 돌아오신 거죠? 네, 다시 돌아왔고 그때 조사를 했던 게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당시에 농지법 위반 등을 권익위에서 조사했던 권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네요. 네, 권익위원회 예. 출신의 부패 부정부패를 차단했던 전현희 후보와 예. 윤희숙 후보 간의 지금 빅매치인데요. 예. 어쨌든 전현희 의원님이 좀 이렇게 쉽게 이기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만 이랬던 후보들이 국민의 후보로 뛰고 있다는 거 1탄부터 3탄까지 봐왔던 후보들 중에 예. 다시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에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지금 20명의 후보들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판으로 다시 만나봤습니다. 1탄, 2탄, 3탄 중에 저는 어쨌든 이태원 예. 참사의 망언자들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예. 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전 정부의 장관들 예.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 하면은 그것에 책임을 졌던 집권 여당들의 대표
그리고 장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종석 호주 대사 관련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예.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국회로 입성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한동훈 심판과 함께 예. 이들에 대해서도 꼭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선 위원장께서 지난 한 3주간, 물론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밤잠을 줄여가며 이 자료를 만들고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또 얼마만큼 또 어떤 지금 현 정국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셨는지 제가 감히 그 노력을 평가한다니 죄송스럽고요. 저희 방송을 위해서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 서울의 소리에서 다시 보기 해주셔도 좋고요. 예. 대박 영선 TV에서 아하. 네, 지금 7,000명 정도 구독하고 아하. 계시는데 예. 2탄, 2탄, 3탄 조금 더 자세하게 예.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누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의 유튜브로 보여져서 동명이인에 따른 어려움이 예. 있어서 제가 더 강하고 더 예. 선명하고 예. 더 매운맛의 예. 박영선입니다. 예. 대박영선, 예. 대박 영선. 대박 영선 TV도 함께 네, 구독해 구독해 주시기 주시면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 저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유세단으로 예, 예. 더 몰빵 13 예. 유세단으로 전국을 돌면서 예. 그 총선 과정에서 예. 아깝게 낙천하거나 또 청년 친구들 중에 전략공천으로 또 출마도 못 해본 예. 많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전국 격전지의 유세 현장에 우리 후보들 지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1번과 3번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예, 참. 비례는 3번 아니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글쎄 뭐 노력을 그 정당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할 텐데 알아주셔야 된다고 지금 거듭 주장하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근황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사전 투표가 며칠 안 남아서 네. 이제 그 도움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이기 네, 때문에 금요일부터. 예, 아마도 이 정보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여서 뭐 아무튼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박영선 평론가님과 함께했고요. 이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본방 시간을 길어졌네요. 거의 뭐 20분을 더 했는데 아무튼 박영선 평론가님께 저희가 감사드릴 일이죠. 화요일 순서였고요.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